자, 오늘은 뭐 하는데? 아니 그냥 댓글이 달렸잖아. 자, 그래. 댓글에 뭐 질문이 나와서 또 우리 채널의 특징이 소수정예니까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잖아.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뜩 읽어보면 현재 초3인데 심화 또는 사고력 문제를 쭉 많이 풀어야 할까요? 현재 저희 아이는 현행만 밟고 있으며 수준은 기본 플러스 응용 정도 소화하는 수준이고 2주에 한두 번 정도 심화 문제 한두 쪽 정도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이시다. 뭐 그런 이제 댓글인 것 같아. 그럼 일단 먼저 여기서 엄마가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학원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지. 아직 일단 구분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기본 플러스 응용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디딤돌에서 말하는 기본 플러스 응용을 얘기하는 건지 교재의 수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저마다의 기준이 그렇지. 다르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내 아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그냥 약간 그래서 느껴받는 걸로는 뭐 해야 될지를 살짝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느껴지는데 그냥 뭐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심화 문제 꼭 풀어야 돼요라고 질문을 하시면 풀어야 됩니다. 가 정답입니다. 일단 풀어야 심화의 기준이 뭔데? 근데 나는 그렇지. 심화의 기준은 초등학교 기준이니까 2 곱하기 2가 기본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no. 곱하기가 심화가. 그런 걸 심화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화를 해야 된다 하면 자꾸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인가? 뭐 생각의 깊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문제? 그게 맞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일단 내가 첫 번째 먼저 한번 어머님이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연산. 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내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지금 초3이니까. 그렇지. 연산 체크. 연산 체크를 먼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때 나누기가 그러면은 네 자리수 나누기 세 자리수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멘트 칠 수 있거든. 그래 또 자꾸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케바케가 되네. 근데 여기서 연산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생각하면은 한 3 정도? 그러니까 세 자리 정도의 숫자만 좀 가지고 놀 수 있는지. 그 정도가 되면 연산은 스톱해야 돼.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연산을 마스터하라 하면서. 그때 연산을 마스터하는 그걸 착각할 수가 있거든.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구구단 외우는 게 목표가 돼야 돼. 맞잖아. 구구단을 안 외웠다면.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웠다는 건 19단까지 외울 필요는 솔직히는 없거든. 19단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9구단을 외웠으면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만 한다 하더라도 사는데 그렇게 지장 안 받는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아? 그게 보면 9구단이 평생 써먹는 교육에.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누기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일단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건 내 아이가 요 정도의 연산을 하고 있다면 연산 트레이닝은 이제 그만하라는 거지. 계속 하니까 어차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연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수학을 담고 있거든. 근데 어설프게 자꾸 연산만 하다 보면 애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생각의 깊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뽀똑한 뭐 서울대 가는 애들한테 다 물어봐라. 한 문제 풀기 위해서 3일이 걸렸어요. 뭐 이런 멘트를 치거든. 그만큼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고민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너무 어렸을 때 연산만 계속 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화를 하냐 못하냐는 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냐 안 하냐가 관건이거든. 아, 그럼 심화 이코르 생각의 사이즈야. 그러니까 사이즈. 딥하게. 어. 그러면 문제 하나로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한테 1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합을 물어볼 수 있잖아. 자, 어떻게 구하지? 다 더하면 되지. 그렇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야. 그렇지. 근데 이런 더하기를 하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엄마가 1부터 10까지 합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을 적어. 자,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럼 애가 하나씩 더 하잖아,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렇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을 조금 볼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더 한다고. 처음과 끝을. 왜? 그럼 가우스 수학이거든. 그걸 뭐 용어는 몰라도 돼. 그러면 항상 짝꿍이면 얼마가 되노? 11이제. 11이 몇 개 있노? 5개. 그래서 50. 아. 이게 근데 가우스 수학이거든. 수열이야, 수열. 어.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시그마를 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연산에도 이만큼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많다고. 근데 1부터 10까지 합이 뭐야?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그런 기계적으로 자꾸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그냥 풀기만 한다는 거지. 연산 마스터. 그게 의미가 없어, 나는. 그래서 보통은 나는 개인적으로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 엄마가 만약에 구구단을 뗐으면은 3학년 이후로는 연산하지 마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그 질문의 답변은 당연히 심화가 필요는 한 거지. 넘어가야 그렇지. 되는 거네. 그 전에 연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지. 최소한의 조건이. 그렇지. 최소한의 3학년인데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요 정도는 내 아이가 만약에 29 곱하기 3을 암산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이제 연산에 너무 힘을 주지는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라는 뜻이지. 그게 이제 심화다. 그렇지.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심화에서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생각하는 문제집은 요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하고 디딤돌 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 10판 되는 문제집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질문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고 한두 쪽 정도. 근데 최상위 문제집이나 어느 문제집을 막론하고 여기서 또 엄마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최상위 문제집도 이렇게 보면 앞에 문제는 당연히 쉬워. 앞에 시작을 할 때는 쉽단 말이야. 그러면 쉬운데 이걸 내가 오늘 하루에 한 장씩 풀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뭐냐면 이게 베이직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이 넘어가면 메스타픽이라고 있어. 단계가 있거든. 메스타픽이 있고 그 다음에 레벨업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하이레벨이라고 구성. 그러니까 책마다 그런 구성이 있다고. 단계별 구성이 있어. 그러니까 최상위 문제집을 풀었어요. 근데 막상 문제집 보면 앞에만 풀었는 거지. 낸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석 풀면 앞에만 풀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부분을 풀 때는 속도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루에 1시간, 아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꾸준함과 습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 아이한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30분을 주든 1시간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30분 안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다 다른데 무조건 오늘 우리 한쪽 풀자 이건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30분 안에, 그러니까 베이직 같은 문제는 그냥 풀어내는 게 맞아. 근데 하이 레벨 문제를 접근할 때 내가 딱 봐도 엄마가 딱 봐도 이건 내가 풀겠나 뭐 이런 느낌의 문제잖아. 예를 들면 그거를 갖고 계속 고민을 시키는 거네. 그러면 이때는 아이하고 딜을 쳐야 돼. 자, 이거 우리 오늘 한쪽 다 풀 필요 없다고. 한 문제만 풀어라. 자, 오늘 이거 한 문제 풀면은 그냥 오늘 퉁치는 거야. 이게 딥인 거든. 뭐 그런 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해야 돼. 만약에 내 아이가 뭐 그런 게 좀 부족해요, 힘들어요 하면. 그래, 혹시나 또 괜히 푸시했다가. 그렇지.
아, 됐어, 엄마. 나 이제 엄마 난 수학은 어.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에 뭐 익할까봐 그렇지. 겁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년이 어릴수록.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 음. 자기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내가 했잖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몰입도 되고 성취감이 느껴져. 성취감도 느끼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 아이에 맞는 걸 찾는 게 또 관건이 될 수 있겠네. 왜냐면 연산만 계속 하다 보면 기계적인 아이가 아니,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이면 이런 문제를 하나 딱 제시해줘갖고 뭐 30분이든 1시간이 지가 막 머리 담에다가 풀었을 때 그럼 지도 기분이 좋을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엄마가 통딱 한 마리 넣어주고. 그러면 엄마 이런 게 수학이야? 이러면 이제 베스트네. 왜냐면 그런 문제를 풀었을 적에 그러니까 엄마랑 굉장히 많이 티키타카를 많이 하는 게 좋아. 아직 애기잖아. 그러니까 야들이 약간 엄마가 붙어주면서 약간 유도를 그렇지. 하다 이 말이네. 유도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일단 한번 해볼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이 쉽지 않거든. 그러면서 자꾸 어설프게 다 있는 것 같아. 아니 초등학교 수학이 제일 어려워. 내가 봤을 적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내 말은 끌어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 아까 1부터 10까지 단순 계산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많이 요구가 되는 게 뭐냐면 정확이 있거든. 왜냐면 얘들은 아직까지 뭔가의 테스트에 노출돼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처음에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서 신속은 그 뒤에 수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속과 정확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하이레벨 문제를 오늘 한쪽 풀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아이일 수도 있다고. 그게 아이들마다 다른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에서 케바케가 나오는 거지. 심화 문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고민은 엄마가 할 필요가 없어.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너무 얘가 힘들어 하잖아. 그러면 아예 풀 줄도 모르겠고 엄마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학원을 가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게 낫겠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는 이런 거 인강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다고. 심화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물 흘러가듯이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선택의 그런 요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무리 못 푼다 한들 거기서 심하게 해버리면 얘는 그냥 70점인 아이밖에 못 된다고. 스텝이니까. 근데 아직은 우리한테 뭐가 많이 주어져 있지? 시간이 많잖아. 초등학생들은. 그러면 그냥 오늘 이거 하나만 풀어도 의미가 있다고. 하루에 하나만 풀어도. 그건 솔직히 중학교 3학년 중학생들한테도 오늘 킬러 문제 이거 하나만 풀어도 돼.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고등 가면 킬러 문제 하나 풀면 안 되거든. 그렇겠지. 고등 가갖고 누가 이 문제 푸는데 3시간 걸렸어. 이 말을 누가 하든 그 말 아무도 안 해. 고등 가서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말 해도 된다고. 그건 자기가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랄까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엄마가 해야 되는 거면 이 한 장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했잖아. 문제 40권 풀었는데 400개 틀리면 의미 없다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단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일단 오늘 한 개만 해볼까? 그럼 한 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면 언젠가는 산에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중간에 심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자꾸 아직 어린 나이에서는 엄마한테 내가 진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내 아이한테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건 엄마 생각이지 아이 생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벌써 얘한테 뭔가를 시도도 안 해봤는데 먼저 걱정부터 그 걱정 인형 키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틀려 그러면 답지 보고 같이 공부하면 된다고.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초등학생이라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래? 그 한 개는 할 수 있잖아. 한 문제? 내가 5문제는 힘들지만 오늘 다 때려치우고 하나만 하자. 이건 가능할까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고 끌어내다 보면은 꽃길로 유도하는 과정이 되겠지. 그래서 초등학교 엄마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요만큼만 하자가 아니고 요만큼만 해도 괜찮은데 정확하게 풀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문제집 한 권을 선정을 했다면은 이 문제집을 일단은 진도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다 해줘야 돼. 그리고 2년 심화 2년 선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선행하고 현행학습은 항상 공존을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 현행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4학년, 5학년 거에 대한
4학년, 5학년을 위한 연산이 있거든. 4학년 때 필요한 분수, 뭐 이런 연산들이 있어. 그걸 슬쩍슬쩍 깔아야 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계속 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내 아이가 조금 능력치가 조금 안 된다. 그러면 3학년이면 3학년 현행을 하면서 위에 단계의 선행을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말고, 위에 단계는 연산으로. 그러니까 묵직하게 하면서 위에는 조금 약간 라이트하게 빠지는 거지. 라인 자체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에 심한 문제인 뭐 디딤돌 응용이라든지 최상위 문제든지 뭐 풀고 있으면서 4학년 거는 센 연산이나 요런 거 가벼운 걸로 살짝 맛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연결고리를 자꾸 찾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엄마도 내가 선행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덜 불안하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선행을 안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는 4학년, 5학년이거든. 왜냐면 교실 가면 5학년쯤 되면 중학교 책 다 들고 와 있거든. 근데 내만 안 들고 있는 나를 보면 답답하게 밀려오거든. 그렇지. 그때는 답답함보다는 엄마 자는 하는데 나는 언제 해?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중학교 가면 이제 답답하게 밀려온 거지. 누군 고등학교 거 하는데 난 아직까지 고등학교 거 본 적도 없는 거야. 그러면 벌써 자기가 루저 느낌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굳이 선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로 기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트한 문제로 조금씩 적용해 나가면서 자기 학년 거를 꼭 먹고 들어가라는 걸 팁으로 주고 싶은 거지. 목표치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